네, 그러면 오늘 302 전자수학 A 18번째 시간 수업을 해보겠어요.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커렉션.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숙제 나와 있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준다고 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겠지만 몇 명이 이메일로 지적을 해줬고, 그러니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여기서 보면 이걸로 할까요? 컬러로. 네. 여기서 이제 뭐 X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요 두 개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Zero Mean Unit Variance Gaussian이 만들어졌는데 그럴 때 이 Independent IID Gaussian,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부터 어떤 임의의 mean 벡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갖는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한 가지는 여기 교과서에 있는 대로 지금 표시도 되어 있듯이 딱 요렇게 딱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써서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먼저 요 아웃풋 원하는 아웃풋 벡터 W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CWW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아이겐, 오소노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V가 뭐죠? 그냥 단지 오소고날 매트리스, 오소고날 엔트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소노말한 엔트리 있는 엔트리들이 벡터 또는 그러니까 로우와 칼럼으로 들어있는 그런 매트리스죠. 그래서 오소고날 매트리스고요. 그러면 람다는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다이오고날 매트리스가 되면서 여기서 CWW가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또는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넌 네거티브 넘버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CWW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고요. 만들 때는 Y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로부터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걸 만들 때는 CWW에 2분의 1승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다이고널 엔트리들을 그냥 루트만 씌운 다음에 다시 합성해서 또 거기다가 또 트랜스포즈도 안 넣네요. 그렇죠? 네, 다시 합성해서 만든 CWW의 스퀘어 루트로 여기다가 써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지로 민, 유닛 베리언스,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이 들어있는 y에다가 곱해서 트랜스폼을 하고 원하는 민을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일반화하면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2x2일 때는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멋있게 나오는데 3x3만 돼도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오소노말 아이겐 디컴포지션 한 것과 마찬가지로 클로즈드 폼으로는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써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커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나운스먼트에서 두 번째가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수업 시간이 어린이날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공휴일이니까 법정 공휴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시간을 따로 못 만들어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출석은 부르지 않을 건데 그래서 롤콜은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상적인 수업 시간에 그냥 진도를 나가고 당연히 제가 평소에 하듯이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우리 홈페이지 링크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에 이제 리뷰인데 우리 지금 챕터 5 거의 다 끝났죠. 마지막 섹션 정도 남았는데 리뷰를 하면 일단 챕터 5에서는 랜덤 벡터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랜덤 벡터 하나의 CDF, PDF 이런 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컨디셔널 PDF, CDF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일부는 오브저브하고 일부는 오브저브를 못해요. 그랬을 때 오브저브 한 것으로부터 인퍼런스를,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AI 머신 이런 걸 만들잖아요. 추론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클래시파이어라든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을 때 이 중에 어느 건가? 뭐 어떤 사진이 찍혔을 때 이게 개인가 호랑인가 뭐 뭔가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것도 인퍼 하는 거고요. 받은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관심 있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가 변동할 때 한국의 주가가 어떻게 후 반영돼서 변할 것인가.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는 이미 오브저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심야에 미국 나스닥을 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뭐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추론을 해야죠. 어떻게 될지 그것을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런 것들 할 때 다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학부 수준에서 기억해 두면 앞으로도 매우 유용한 것이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x와 y로 이렇게 벡터를 만들잖아요. 붙여서. 그러면 저게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면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있을 때 적당히 몇 개를 뽑아내고 나머지를 뽑아내서 x 벡터를 만들고요. 나머지로 y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컨디셔널 PDF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캐피탈 Y가 Y라는 포인트 컨디셔닝이 주어졌을 때 X의 PDF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숙제에서 이제 X와 Y가 각각 스칼라일 때 해봤어요. 손으로. 그렇죠? 해봤던 것처럼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틀리 가우시안 XY일 때 하나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주고 다른 하나를 보면 여전히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기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모양 자체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일반적인 PDF 모양과 동일해요. 제가 T1을 해서 특히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exponential function 앞에 1 over square root 2파이의 뭐 n승의 determinant of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가 들어있고 여기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의 inverse가 들어있어요. unconditional일 때 그냥 저기 given y만 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exponential function의 exponent에 negative 1 half times 뭐가 있죠? quadratic form인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covariance matrix, 여기서는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의 inverse가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에 곱해지는 동일한 벡터, 하나는 물론 트랜스포즈 해야 되지만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x의 디스트리뷰션을 원하니까 이 x가 베리어블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unconditional일 때도 저기서 mean을 뺐듯이 여기서는 이번에 conditional mean을 빼주는데, 이 conditional mean은 일반적으로 y의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conditional mean of x as a function of y예요. 어떻게 되냐면 unconditional mean에 correction term이 들어가요. 근데 그 correction term이 내가 지금 방금 observe한 y, 요 y의 뭐죠? affine function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듯이 y를 일단 centralize를 해요. 그 얘기는 mean을 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YY의 인버스가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되죠? 원 디멘셔널일 때는, 그러니까 XY가 각각 싱글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CYY가 시그마 Y의 제곱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결국은 Y를 표준화한 거죠. 스탠더다이즈.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이게 스페셜 케이스, 스페셜라이즈로 원 디멘션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 mu x given y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스칼라니까 이게 mu x 더하기 어떻게 됐죠? 네, 여기에 y 빼기 mu y가 있고 얘를 시그마 y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unitless quantity가 됐잖아요. 여기에 x의 variance, standard deviation을 곱해서 x의 이제 유니트로 갔고요. 여기에 unitless인 x와 y의 correlation coefficient가 곱해진 형태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해봤어요. 그 다음에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는 일반적으로 unconditional covariance matrix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x만 그냥 보면 uncertainty가 상당히 큰데 y가 correlation이 있는 걸 보고 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요 앞에 아까 correction term에 앞에 나왔던 요 벡터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요게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이유를 이 유니트를 매칭시킨다는 입장에서 잘 보면 얘는 어쨌든 x의 유닛의 제곱이고 얘도 x의 유닛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를 잘 보면 이 커먼 팩터를 보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y의 유니트 분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y의 유니트 분의 x의 유닛이죠. 그래서 얘를 곱해줘야지 분모에 있는 y의 유닛이 캔슬되고 x의 유닛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해봤듯이 컨디셔널 variance of x given y를 계산해 보면 어때요? unconditional variance of x 빼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쓰고 나면 이렇게 팩터링을 하고 나면 1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방금 말을 했듯이 컨디셔널 베리언스와 컨디셔널 코베리언스는 y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괄호 y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괄호 y가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이게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는 저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컨디셔널 PDF를 fully describe 해요.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뭐 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x와 y가 서로 조인틀리 가우시안이 아니라도 베스트 리니어 프리딕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리니어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을 만들면 가우시안이든 상관없이 요런 꼴로 프리딕션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 뭐 대학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통계적 추론 시간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왜 이번에 수능 통합 수능 보정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 모양과 동일하게 생겼다 사실상 그러면서 요 모양에 비교한다면 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마치 1이다라고 가정한 것 같은 그런 변환 방법이라서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신 분들 얘기했어요? 우리 조준호 교수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잘못됐다고 하던데 안 했군요. 네.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요 x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일 때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기억해 두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자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벨 커브. 그러니까 그냥 벨 커브면 덴서티가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벨 커브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1의 쿼드레틱 폼이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1의 쿼드레틱 폼이라는 게 똑같죠. 다만 이 두 개의 쿼드레틱 폼을 만드는 중간에 있는 스퀘어 매트리스가 어때요? 하나는 다른 하나의 인버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텀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제로민이면 이건 없어지고 제로민이 아니면 제로민일 대로 바꿔놓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한다면 그만큼 쉬프트하면 저건 항상 나타나죠. 왜냐하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정의가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되니까 x에 민이 있으면 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뮤를 뽑아내면 항상 나오는 텀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균에 관한 거고 여기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에 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게 가능했었죠? x를 any affine transform을 해도 또 동일한 e to the j 오메가의 어떤 민 벡터 빼기 2분의 1의 쿼드레틱 이렇게 돼서 any affine transform도 가우시안이다. 예, 이걸 강조를 했었어요. any affine transformation도 가우시안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마지널 라이즈 하는 것도 사실은 affine transformation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따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오메가 자리에 해당하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이렇게 쭉 있는 저 오메가 벡터 자리에 0을 넣는 거죠. 0을 넣어보면 여전히 이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e to the j 오메가 타임스 뮤 빼기 2분의 1의 쿼드레틱 폼 오메가의 이런 꼴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우시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퍼티들을 흥미로운 프로퍼티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인트 가우시안 또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에 대해서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랜덤 벡터의 트랜스포메이션, 벡터를 벡터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어요. 그 와중에 지난 숙제에 제가 2D 히스토그램을 그리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래서 여기 제가 메모를 좀 해왔어요.
여러분이 펑션이라는 건 뭐죠? 고등학교 때 배운 펑션 f는 거의 r에서 into r로 가는 펑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 와서도 처음 배운 멀티 베리어블 펑션도 예를 들면 뭐 플레인에서 가는 것도 펑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1이 다 펑션이에요. 그리고 1이 아니면 특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승에서 삼승으로 가는 것은 뭐라고 하죠? 이런 것. 예, 그 전기장 이런 게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x, y, z 한 포인트에 어떤 벡터가 놓이잖아요. 이런 거는 펑션이라고 잘 안 불러요. 물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펑션이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레인지 있잖아요. 치역이 원 디멘셔널이에요, 이미. 그런데 제가 원 디멘셔널 펑션, 투 디멘셔널 펑션, 쓰리 디멘셔널 펑션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 정의역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원 디멘셔널 시그널, 투 디멘셔널 시그널 이런 부분이 책에 초반에 나오거든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continuous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 이런 것들은 다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같은 지난번에 모나리자 이런 것은 네,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x, y라는 도메인 그 정의 구역 내의 한 점에 대해서 0이냐 1이냐가 할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 디멘셔널 히스토그램을 그리라는 것은 뭐냐면 XY 플레인 상에 스캐터 그러니까 점들이 찍히는 거고 다만 이제 펑션과 펑션의 그래프는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거의 구별을 하겠지만 우리가 펑션과 펑션의 그래프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fx는 x제곱이고 x는 리얼이다. 이것이 이제 펑션이죠. 그렇잖아요. 그다음 펑션의 그래프는 뭐예요? 펑션의 그래프는 네, 이런 거죠. x, fx라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y라고 합시다. 여기를 y, x, y 점들의 집합이고 y는 fx, x는 r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때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함수고요. 얘가 그래프고 맞아요? 얘가 그래프를 시각화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한 거죠.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 디멘셔널 펑션의 그래프는 투 디멘셔널 플레인 상에 그리겠죠. 투 디멘셔널 펑션의 그래프는 3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D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따라서 정의역이 2D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고 그러면 빈에서 높이를 나타내니까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세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환해서 x가 벡터예요. length n, y도 length n 이렇게 해요. 보통 입력의 길이보다 출력의 길이가 짧으면 여기에 어떻게 해요? 입력의 뒷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화를 이제 g라는 벡터 밸류드 펑션으로 나타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g라는 것은 gx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g1x 여기 보면 g2x 해서 gnx 이렇게 되겠죠. 주의를 하세요. 제가 여기는 일부러 언더라인을 그었어요. 이게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근데 여기는 다 없죠. 언더라인이. 얘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책은 좀 이상한 노테이션을 쓰지만 사람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헷갈려서 요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J 밑에다가 요 매핑 이름을 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로 자코비안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1개 편미분이에요. 주의할 것은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1개 편미분이에요. 전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G1을 x가 몇 개죠? x가 n개잖아요. 그래서 G1을 x1부터 xn까지 한 번 편미분한 것을 쫙 이렇게 가로로 써요. 그럼 당연히 세컨드 로는 G2를 편미분해서 쫙 쓰고요. 여기에 마지막 로우는 어떻게 되죠? GN을 편미분해서 쫙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로도 n개고 세로도 n개니까 스퀘어 매트리스가 되잖아요. 이것을 제코비안 매트리스 오브 뭐예요? G 펑션
그러니까 벡터 밸류도 펑션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자코비안 오브 G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디터미넌트를 어떤 때는 앱솔루트 밸류처럼 또 나타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x의 함수이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도 x의 함수라서 값을 넣으면 어떤 때는 양수가 나오고 어떤 때는 음수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트랜스폼을 하고 PDF를 구할 때는 어때요? PDF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붙어요. 얘는 절대값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요 가운데 만약 이걸 절대값처럼 썼다면 얘는 디터미넌트란 뜻이라서 헷갈리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 디멘셔널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할 때 그 자코비즈 메서드 봤듯이 새로운 y 벡터의 조인트 PDF는 x 벡터의 조인트 PDF를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의 absolute value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어진 y에 대해서 x들이 여러 개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썸을 해주는데 스페셜 케이스로 여기 스페셜 케이스로 만약에 y라는 아웃풋이 x를 인버터블한 매트리스 A로 매핑하고 뭐 B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지웁시다. B는 헷갈리니까 네, B는 지우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X는 A 인버스 Y잖아요. 그래서 여기 A 인버스 Y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A 인버스 Y. 그 다음에 자 Y가 되기 위해서 AX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 A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A의 디터미넌트의 absolute value가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A 인버스 계산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의 absolute value로 이렇게 앞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텐데 제가 어떤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했죠? 예, Y는 OX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X의 히스토그램 생각해 보세요. OX의 히스토그램은 더 퍼지면서 높이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5라는 걸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새로운 히스토그램은. 그래서 이 자리에 예를 들면 5가 들어간 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 하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커렉션 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둘로 쪼갰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뭐 두 개든 하나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방법은 뭐였죠? 네, 그냥 뭐 이것이 가우시안이든 뭐든 유니폼으로부터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이 뭔가의 CDF를 찾고 걔의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또는 이제 그게 만약 저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면 인버스처럼 하다 보면 여기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책에는 퍼센타일 펑션이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퍼센타일 펑션 가지고 어때요? U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말했지만 그 Q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탠다드 노멀의 CDF는 태뷸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여러분이 직접 아주 낮은 레벨로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매틀랩은 물론 그게 있어요. 빌트인 펑션처럼. 하지만 없는 경우는 여러분이 유니폼으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요 챕터와 그 앞에 챕터에서 배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또는 투 랜덤 베리어블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 게 어차피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50만 개의 2x1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zero mean unit variance 가우시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U1과 U2를 가지고 먼저 R과 세타를 만들어요. R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U1에다 로그를 취해요. 내추럴 로가리즘을 취해요. 그러면 일단 음수가 될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은 데서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네거티브 2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양수로 바뀌니까 스퀘어 루트에도 안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R을 만들고요. 그다음 U2, U1 다 0, 1이니까 2파이를 곱해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1과 x2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폴라 코오디닛에서 카테시안 코오디닛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이 x1, x2가 이렇게 얻어져요. 여기서 이 노테이션 틸더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런 뜻이고요. n은 노멀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 나오는 이 콤마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벡터가 민 벡터. 여기선 0, 0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죠. 1, 0, 0, 1. 그래서 뭐죠? 베리언스가 각각 1이고 이게 제로란 얘기는 correlation coefficient가 0, 즉 uncorrelated. 가우시안일 때는 uncorrelatedness implies independence니까 요 x1과 x2는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민도 같고 베리언스도 같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제로민 가우시안 만들어내는 법은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숙제에도 해봤듯이 제로민 가우시안으로부터 어떤 임의의 민 뮤1, 뮤2와 임의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CWW를 갖는 W1, W2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affine transformation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 매트리스와 B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B는 쉬워요. 그냥 우리가 말했던 뮤1, 뮤2예요. 왜냐하면 X가 제로민이니까 그렇잖아요. B를 우리가 원하는 민으로 해주면 그냥 그쪽으로 쉬프트 되는데 요 A를 구하는 방법을 아까 두 가지로 알려줬어요. 맞아요? 하나는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WW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그것을 2x2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그마 1 제곱이 다이아고날, 시그마 2 제곱이 다른 다이아고날, 그 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날에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프로덕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를 CWW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바로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구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오소노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거죠. 저 다이아고날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V는 그대로 두고 V 트랜스포즈 그대로 두고 그래서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트랜스폼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같은 거 해서 넣어줘도 되는데 2x2일 때는 손으로 구할 수 있어요.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그것이 지난번에도 했던 어디 갔죠? 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퍼 브랜치는 그냥 들어온 뭐 아까 x라고 했지만 제로민 가우시안을 어때요? 그냥 베리언스만큼 스케일하고 민만큼 더해주면 원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우시안 스케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로민 가우시안을 민이 여기서는 뭐 W1이고 W1 바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시그마 1인 것. 그런데 아래쪽 브랜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녀석이 이렇게 곱해져서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봤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을 다 복습을 했어요. 오늘 굉장히 길게 복습을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챕터 5의 마지막 섹션인 Sampling and Limit Theorems라는 건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샘플링이라는 것 하나와 리미트 디어렘스라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결합돼서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리미트 디어렘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해석 쪽을 좋아했다고 해보세요. 시퀀스의 극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대학 와서도 좀 뭐 수학과 가서 해석학 수업 좀은 들어야지. 그래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측도론도 들었어요. 푸리에 어널리시스도 수학과 가서 한번 들어볼래?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잖아요. 저도 안 그랬고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무슨 말 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학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최대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 첫 번째 토픽인 샘플링부터 보기로 해요. 자, 샘플링이 뭐예요? 여러분이 샘플링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샘플링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영어로 뭐 표본 추출, 우리말로 이런 것도 아니고 샘플링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그 가요 표절 할 때 주로 나오죠. 무슨 누가 유명한 노래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데이히트를 했는데 외국에 뭐 70년대 무슨 노래의 표절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알 곡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헌정이라든가 오마주라든가 샘플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언제 배웠어요 샘플링을?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죠.
그때 샘플링은 어떤 거였어요? 여기 써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꿔요. 그때 샘플링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그래프예요. X of t. 그런데 t를 매 제로 기준으로 예를 들면 매 캐피탈 t마다 값을 따와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x0, x 브래킷 1, 스퀘어 브래킷, x2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들 때 이렇게 따오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오지 않고 x of t에다가 뭐 코움 펑션을 디렉 델타로 이렇게 곱해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맞죠? 그렇죠? 디렉 델타들이 막 나타나지만 이렇게 된 것을 샘플드 시그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너무 수학이 너무 과하다 이런 거 실제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완전히 바꿔놓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따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드는 것을 샘플링.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샘플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여러분이 배웠던 책들은 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임펄스 열을 곱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많은 부분을 제로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한 것을 샘플링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업을 좀 더 들었는데 뭐 재수강한다고 뭐 지금 이 과목을 듣거나 하는 학생들은 보면 그렇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또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주로 뭐 데시메이션 또는 다운 샘플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확률 및 통계 시간에 배운 표본 추출이라는 말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도 어떻게 되냐면 뭐 샘플링을 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따지면 sampling from a given distribution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어떤 소스가 있어요. given distribution.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x라는 게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값을 따오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많은 경우에 항상은 아니지만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는 랜덤 베리어블로 따와 가지고 어떤 걸 실제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된 이벤트들 몇 개를 어떤 때는 파이나이트 개고 어떤 때는 무한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sampling from a given distribution 이 말이 우리 지금 말하는 이 샘플링에 더 적합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뭐 AI 심화 과목 이런 걸 들으면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소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스로부터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We sample the random vector from a distribution. 느낌이 똑같죠, 조금 전에랑. We sample the random vector. 그러니까 observe 하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instantiation 또는 realization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From a distribution. 여기서는 이제 density function을 이렇게 써놨어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아마 그 벤지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벤지오인가요? 유명한 그 사람의 딥 러닝이라는 책에서 아마 가져온 걸 거예요. 그 해당 챕터에서. 그래서 랜덤 벡터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한다. 그런데 특히 거기는 보니까 요 디스트리뷰션이 조인트 덴서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fx1, fx2 이렇게 해서 fxn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어떨 때 편하다고 돼 있냐면 요 말은 뭐예요? 요게 인디펜던트 할 때라는 거죠. 사실은 아이덴티칼일 때 제일 좋은 거죠. xi 이렇게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요거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프로덕트로 돼 있잖아요. 조인트 덴서티가. 그래서 이런 조인트 덴서티가 프로덕트 꼴로 돼 있는 것을 프로덕트 덴서티라고 안 하고 팩토리얼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팩토리얼이라는 게 팩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n 팩토리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팩토리얼은 팩터의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팩터링이 되는 즉 인디펜던트 할 때 it is easy to sample from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을 제가 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뭐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 맞춰서. 참고로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걸 읽고 나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딥러닝 책이죠. 맞아요. 예. 여기 보면 앞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앞에 보면 이제 mathematical review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processes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라도 읽어놔야 되겠다고 보다 보면 이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블록도를 그릴 때 엄청나게 다르게 그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여기 소스가 있고,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x, y 이렇게 시그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시스템이 있고, 이게 매핑 룰이죠. 뭐 LTI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매핑 룰. 그러면 여기 이제 뭐 G, W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저 책들에 보면 이런 그림들보다는 이런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봤겠지만 아는 학생들은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블록도 비슷한 걸 많이 볼 거예요. 이건 사실 블록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걸 볼 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널이 여기 화살표에 해당돼요. 시그널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박스들은 어떤 안에 있는 매핑 룰이거나 이런 거예요. 제너레이터들. 그런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책들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요 동그라미가 어떻게 보면 요 동그라미 자체가 여기 있는 XY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X고 요게 Y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모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기준으로는 스칼라 시그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화살표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 XY로부터 이게 예를 들면 X1, X2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걸 X1, X2, 이걸 Y1, Y2, Y3라고 하면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Y1, Y2, Y3가 어떤 X1, X2의 어떤 리니어 매핑 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어떤 넌리니어 매핑을 한 거예요. 뭐 G라고 할까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G는 3x1이니까 우리 지금까지 노테이션으로 언더스코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G가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든가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1, X2를 리니어 매핑한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리니어 매핑하면 요 A가 어떻게 돼요? A라는 게 요 X1, X2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Y1에 넣어주면 Y1은 그 안에서 사실은 Y1이 아니라 저 동그라미로 넣어주면 거기서 넌리니어 매핑해서 Y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를 알겠죠. 얘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랜덤 베리어블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그널들에. 알겠어요? 이 화살표는 서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걸 쪼개가지고 X1, X2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Y1, Y2, Y3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헷갈려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나게 헷갈렸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걸로 혼자 이제 그래도 나는 AI 맛을 좀 넣어서 통신을 할 거야, 제어를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책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여러분은 지금 뭐 오히려 지금 아직도 이렇게 이 블록으로 그리는데 익숙 안 해서 안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 바닥에서 한 뭐 대학원까지 하고 나면 맨날 이렇게 보다가 시스템과 시그널을 이렇게 보려 그러면 처음에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느껴질 정도로 헷갈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리얼라이제이션을 얻는 그런 것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거를 컨스트럭트를 해요. 그런 샘플링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그리고 이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거기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뭐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참고로 메트로폴리스는 뭐 대도시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뭐 대도시에서 이름을 성을 그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이런 거 보면은 저 샘플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과거의 어떤 그 몇 개의 샘플로부터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사실 임플리시트하게. 그래서 샘플을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복잡한 토픽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추가적인 수업을 들으면 그 교수님들이 이럴 거예요. 자, 302 시간에 환율의 랜덤 베리블 배웠죠. 자, 그럼 안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막 진도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샘플링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소스에서 그렇죠. 리얼라이제이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랜덤 소스로부터 리얼라이제이션을 얻는 것.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당연히 추정하는 데 써요.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하는 데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자, 좀 순서는 제가 바꿔서 할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어떤 소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소스가 랜덤 소스라는 것밖에 모르고 다행히 여러분이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된 랜덤 샘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i가 1에서 어떤 뭐 n까지 했을 때 요 xi들이 디스트리뷰션이 다 똑같고 인디펜던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죠? 조인트 덴서티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팩토리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놈이니까 같은 놈을 그냥 x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만 xi 이렇게 쓰면 되죠. i는 1에서 n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n이 충분히 커요. 물론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캐터 플롯 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원 디멘셔널일 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 또는 스캐터 플롯으로 얻을 수 있어요. 2D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디스트리뷰션 뭐 예를 들면 덴서티라고 합시다. 이 커먼 덴서티. 이 덴서티를 구할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사실 디스크리트인지 컨티뉴어스인지 알기도 쉽지 않아요. 우연히 내가 본 것이 디스크리트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디스트리뷰션 전체는 모르더라도 내가 expectation of x를 알고 싶다고 해보세요. 기대값을 또는 expectation of x square non-central moment를 알고 싶어. 또는 variance of x를 알고 싶다고 합시다. 지금은 3개 정도만 나와요. 이 책에는. 나중에 대학원 가면 뭐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벡터를 랜덤 벡터를 제너레이션하는 소스로 놓은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에스티메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 소스는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은 횟수로 샘플링 할 수 있어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는 샘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통계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n번 샘플을 해서 arithmetic average로 그냥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정확하다를 정당화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추정이 상당히 추정도 statistical inference 중에 하나죠. 참고로 inference라는 게 추정한다는 거죠. 이게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서 statistical inference 또는 probabilistic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 또는 추정이라고 하죠. 추론이라고 합시다. 추론. 이거는 추론에 가까워요. 이건 통계적 추론. 그 다음에 통계적 추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설 검정이라고 하죠. Hypothesis Test. 이거는 검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설 검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stimation이 있는데요. 이것을 추정이라고 많이 하고요. 추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들 이제 interval estimation 또는 point estim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뭐죠? 스칼라 값 하나를 알아내는 거죠. 민이라는. 그래서 이 point estimation에 해당돼요. 이 통계적 추론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대학원에 가면 이 통계적 추론에 관한 수업이 뭐 있어요. 여러 개.
심지어 통계통신이론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통계통신이론. 그래서 통계적 추론을 바탕으로 통신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이번 학기에 그 학부 디지털 통신을 들은 학생이 좀 뭔가 심심하다 싶으면 이런 거 들어도 돼요. 통계통신이론. 네. 참고로 요 부분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는 우리 아마 이게 네, 요게 아마 통계적 신호 처리. 이것도 대학원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아마 다음 학기에 이남현 박사님께서 아마 500단위 이제 학부생들도 들을 수 있게 600단위거든요. 이게 645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통계적 추론 및 뭐 정보 이론 뭐 이런 특론을 여시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어보면 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중에 하나예요. 얘는 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 포인트가 벡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정당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잘 들어맞는다. Any sufficiently, for sufficiently 제가 얘기했어요.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이게 잘 들어맞는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대수의 법칙 또는 큰 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law of large numbers인데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근사적으로 잘 맞는다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에 따라서 strong law가 있고요. weak law가 있어요. 그래서 strong law of large numbers는 SLLN, weak law of large numbers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아까 말했던 리미트 디어렘들이에요. 리미트 디어렘에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어디에 수렴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부터 기억해 봅시다. 자, x제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추론을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x제곱의 기대값. 그러면 요 첫 번째에서 배운 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xn의 제곱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냐면 그냥 y는 x제곱 이렇게 나와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 스퀘어링 하는 걸 여기다 딱 달면 여기에 yi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랜덤 소스의 아웃풋을 IID 관찰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더해서 기대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expectation of y고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에서 그것은 expectation of x 제곱이 될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91년 2학기 때 수업을 듣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 날 맞다고 생각했다가 망했던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우리가 민과 베리언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스만 있어요. 랜덤 소스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샘플을 얻어서요. xi드를 얻어서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1번, 2번을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은 뭐죠? 언뜻 드는 생각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제일 먼저 A1, 1. 자, variance of x는 요 두 개를 쓰면 어떻게 되죠? x제곱에다가 더하기 아니죠, 빼기죠. 빼기 e of x의 전체 제곱이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거 뭐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variance of x는 아마도 그렇죠? 요 2번 빼기 1번의 제곱을 하면 비슷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2번은 뭐예요? 얘의 추정이죠. 1번은 뭐예요? 얘의 추정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n이 무지무지 크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나와요. 정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variance of x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n분의 한 다음에 xi 빼기 참고로 요 샘플 민인데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샘플 민 이 녀석을 x 바라고 할까요?
x바의 햇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거 x바는 아니니까. mean이 x바라고 하면. 그래서 x바의 햇. 그러니까 뭐냐면 mean은 이 방식으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베리언스를 구할 때 이렇게 빼지 않고요. 아까 그 샘플 있잖아요. 첫 번째 샘플이면 첫 번째 샘플에서 내가 추정한 mean을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에서 내가 추정한 mean을 빼서 제곱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의 기대값과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제곱으로 빼서 베리언스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mean은 일단 추정을 해요.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로.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걸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리언스가 어떻게 됐어요? 베리언스가 본래 베리언스가 정의될 때 어떻게 됐어요? expectation of x-x 바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얘보다 좀 나을 것 같잖아요. 나아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해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도 배운 것, 그 다음에 제가 틀렸던 것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요 variance of x를 추정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n이 아니라 n 빼기 1분의 나머지는 똑같아요. x1 빼기 x바 햇의 제곱 더하기 x2 빼기 x바 햇의 제곱, 이렇게 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통계 시간에 배운 거. 아마 그때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끝낸 학생들 많았을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왜 2번을 안 하고 통계 시간에 3번을 많이 쓰는지 알아요? 참고로 그 엑셀 있잖아요. 엑셀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성적표가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302 기말 해가지고 제가 1번 학생부터 28번 학생까지 성적을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0, 80, 70, 100 뭐 이렇게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예를 들면 평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표준 편차라고 할 때 평균이야 다 동의하죠. 그렇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28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하죠? 어떤 방식에 가까워요? 여기 구한 평균을 가지고 학생들 각각의 값에서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8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인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아니면은 전체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엑셀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STDEV인가 하는 게 있거든요. Standard Deviation. 근데 이렇게 쓰면 여기 P라고 해줘야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해줘요. 그냥 쓰면 이렇게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추출됐다고,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 했다고. 주의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얘와 얘는 언제 다르냐? 언제 다르냐? 왜 샘플링을 했을 때는 얘를 더 선호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여기 대문자로 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 소스로부터 처음에 100개를 관찰한 다음에 계산했을 때의 베리언스와 그 다음에 101번째부터 200번까지를 가져와서 계산했을 때 당연히 조금씩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x들이 제너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0개씩 가져온다고 해보세요. 100개씩 가져와서 추정을 할 때 그러면 사실은 베리언스 추정치도 1번, 2번, 3번, 4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얘의 기대값 있잖아요. 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n의 스퀘어의 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n이란 것은 사실 이렇게 n개를 했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x, n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시그마 x에 요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죠. 이렇게 베리언스. 예. 그러니까 요 베리언스에 여기 뭐 인덱스 n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n이라고 할게요. x밖에 없으니까. 얘를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기대값을 취해요. 왜냐면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사실 이 전체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시그마 스퀘어와 같게 하려면 이게 n분의 1이어야 돼요. n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게 좀 복잡한데 여러분이 이제 홈워크로 제가 내줄 거예요.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여기를 다시 써봐요. 그래서 요 n분의 1은 빼고 요 뒷부분만 한번 써보면서 요 기대값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제가
자, x1 빼기 n분의 x1 더하기 xn 제곱 더하기 x2 빼기 n분의 x1 더하기 xn 제곱. 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겠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 x바 햇이라는 것 자리에 그냥 x1부터 xn까지를 다 써서 이렇게 다 나타낸 거예요. 이게 x바 햇이에요. 또 x바 햇이고. 딱 보면 알겠지만 벌써 이거 더 써야 되는데 요 x1에 여기 x1이 들어있죠. 이쪽에도 2가 들어있죠. 예. 사실 이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n 빼기 n분의 x1 더하기 xn 제곱해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앞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야만이 이렇게 돼서 시그마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반드시 해보세요. 알겠죠? 손으로 해보세요. 여기서 물론 가정은 뭐예요? xi들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물론 릴렉스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냥 IID라고 가정을 하고 하세요. 줄여서 IID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래서 이거 뭐 당연히 수업을 하는 교수가 예전에 확률 및 통계 듣다가 기말고사 틀려서 한이 맺힌 문제인데 이것만 맞았어도 A+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어요. 네, 당연히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러분이 안 해보면 곤란하겠죠. 네. 참고로 뭐 X를 달았으니까 X라고 해놓을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은 리미트 디어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pairwise uncorrelated로 해서 계산을 해놨어요, 책에는. 근데 그냥 IID라고 하세요.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요, 정리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law of large numbers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IID 샘플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소스로부터 또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IID 샘플링을 할 수 있으면 n개를 샘플링해서 n으로 나누면 잘 보세요. 요거 랜덤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컨스탄트 랜덤 베리어블, 즉 어떤 넌 랜덤인 expectation of x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클 때,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그럴 때 저 n을 키우면 요 각각을 우리가 m의 n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n번까지의 민. 그러면 mn이라는 시퀀스가 생기잖아요.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으로. 그때 수렴하는 타입 또는 모드라고 해요. 정의가 여러 개예요. 수렴하는 랜덤 베리어블 시퀀스 수렴은 정의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with probability 1 또는 almost sure convergence라고 하는 것을 strong convergence라고 해서 그때는 이 law of large numbers를 strong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onvergence가 조금 약해서 in distribution 분포에서의 수렴이면 weak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해요. 참고로 strong law, weak law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almost sure convergence in probability convergence는 제가 예전에 이 과목에서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얘기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할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가 수렴하는 정의가 여러 개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가장 강한 정의 중에 하나로 될 때 strong이라고 하고 조금 약한 녀석, 그렇다고 아주 약한 거나 weakest는 아니에요. 조금 약한, 좀 릴렉스된 버전에서는 weak law라고 한다. 그래서 이 law of large numbers를 이용하면 non-central moment도 estimation 할 수 있고 variance도 estimation 할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한 요 앞에 두 개를 쓰는 요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좀 기대값 계산해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estimated than mean 그렇잖아요. 지금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했잖아요. 그걸 빼서 제곱해서 n으로 나누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사실은 n분의 n-1 그 다음에 시그마 x 제곱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기대값이 시그마 x 제곱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는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 커버를 안 할 텐데 unbiased estimatio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unbiased란 말 있잖아요. 기대값이 바이어스가 없다 이런 뜻인데 뭐 이거 지금 얘기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이 뭐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이 표본 추출을 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추정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먼저 샘플 민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할 때는 n분의 1로 반드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지금은 뭔지는 모르지만 기대값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것처럼 뭔가 unbiased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노트에 있는 거 그래도 정리하고 갑시다. 자, 지금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요게 아까 n번째 민이죠. 그렇죠? 예, mn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전에 요 녀석 전체를 m sub n 평균이라고. 그러면 얘의 극한을 생각해 보면 극한이 얘는 이제 expectation of x예요. 얘랑 같을 확률이 1이다가 almost sure convergence예요. 이거 좀 어려워요. 지금은. 이게 almost sure convergence 또는 convergence with probability 1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arithmetic mean이 statistical mean이랑 같죠. 다시 얘기해요. n개를 더해서 n으로 나누면 arithmetic mean, 즉 산술 평균이죠. x반은 statistical mean이죠. 그래서 arithmetic mean이 statistical mean으로 수렴할 확률이 1이다. 그러면 strong law 또는 almost sure convergence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선 잘 보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 차이를 보세요. 이거는 리미트가 probability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밖에 나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거 이벤트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러니까 오차죠. 이게 그렇죠? 이게 n번까지 봤을 때 추정치와 실제 민의 오차인데 오차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벤트의 확률이 1에 수렴하는 거예요. n이 커질 때. 좀 다르죠. 그렇죠? 리미트가 안에 있는 게 훨씬 스트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strong law of large numbers랑 관련되어 있고 요 밖에 있는 게 weak law of large numbers랑 관련되어 있다 정도로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고 안에서는 리미트니까 equal이고 얘는 밖에니까 안에 equal은 아니고 inequality 이렇게 돼 있고 여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엡실론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엡실론 n 또는 엡실론 델타 할 때처럼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요 민이라는 것 m sub n이 즉 arithmetic mean이 statistical mean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둘 다 수렴하는 타입 또는 모드 타입이라고 해요. 어떤 데는 모드라고 하고요. mode of convergence라고 하거든요.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라고 했던 게 뭐죠? 구별을 해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이라고 했죠. 그렇죠?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은 자, S가 수렴한다예요? M이 수렴한다예요? Z가 수렴한다예요? Z죠. 표준화한 것. 그래서 S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M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X들을 쓰면 X를 스탠더다이즈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눈다.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했어요. 기말고사 낼 거예요. 이건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제가 피자를 여러 판을 예, 말해놓고 코로나라서 아무도 안 오면 제가 다 먹으면 되죠. 예. 이거는 기말고사 제가 낼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이거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앞에 여기 뭘로 나눠야 되는지 쓰시오 그랬는데 이걸 n분의 1로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뭐 경고 이 문제를 틀리면 무조건 F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저런 식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도 해봤듯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그렇죠? 스탠더다이즈 한 것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뭐라고요? 스탠다드 노멀 얘가 0, 1 가우시안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간다는 거죠. 그걸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Law of large numbers는 어떤 민이? arithmetic 민이 statistical 민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모드 오브 컨버전스에 따라서 스트롱 로, 위크 로를 나누는 거고요.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은 뭐라고요? 예, 뭐가 주어져도 좋은데 어쨌든 일단 썸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썸 한 것을 스탠더다이즈를 해야 돼요. 제로 및 유닛 베리언스가 되게 일단 만들어 놓고 파이나이트 n에 대해서 모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제로 원 가우시안으로 수렴한다. 또는 물론 같은 말로 zn의 CDF가 스탠다드 노멀의 CDF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끝냈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스토리가 워낙 길어서요.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느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섹션 5.7에서 이 리미트 디어렘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설명을 안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 four modes of convergence, almost sure convergence, almost sure convergence, in probability 이거 말했죠. 그 다음에 in distribution의 characteristic function 수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the piece mean 그러나 p는 1 이상 이 네 가지 사실은 여기 무한계가 있으니까 3 플러스 uncountable infinite 개의 mode of convergence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이 과목은 학부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한번 찾아는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저 구별이 스트롱 로냐, 위크 로냐,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이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학번 이름 쓰시고 퇴실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오피스 아워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